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랭그래프의 스테이트, 엣지, 노드 이 세 가지 요소로 기본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실제로 저희가 대화를 주고받아 볼 수 있는 챗봇을 다룰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픈AI의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 건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정해준 특정한 스테이트라는 틀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걸 만들려면 저희가 이 어떤 상태를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형태로 항상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형태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는데 이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는 요소로서 저희가 typedict라는 거를 선언을 할 겁니다. 이 typedict라는 것은 딕셔너리 형태인데 타입을 지정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핑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typedict 모듈을 가져와서 저희가 선언할 스테이트에다가 상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typedict가 갖고 있는 특성, 즉 딕셔너리 형태인데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 이 속성을 이 state라는 틀에다가 저희가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말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 주고받을 정보에 대해서 틀을 만들 때 state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장을 할 거고 그 안에는 타입이 지정된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특성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정해줄 특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 카운터 안에 숫자를 넣어주도록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리스트 안에 스트링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state라는 상태를 저장할 때 이 알파벳이라는 특성은 주어진 특정 스트링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준 틀은 뭐냐면 두 개의 특성이 있는데 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두 개의 특성이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카운터는 이 숫자 형태로 받을 거고 알파벳은 스트링이 들어있는 리스트 형태로 받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한번 정해 주시면요.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할 건데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의 그래프에서 스테이트 그래프를 가져오신 다음에요. 저희가 정했던 틀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저희가 정한 틀대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그래프 안에 저희가 정해준 틀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래프 빌더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을 만들고 그래프 안에 해당 틀을 주고받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게 돌아가도록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에 annoted라는 걸 가져올 거고요. 이번에는 typedict를 가져올 건데 타이핑 extensions에서 가져올 겁니다. 타이핑에서 가져오든 타이핑 extensions에서 가져오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랭그래프 공식 문서에 이런 식으로 typedict는 타이핑 extensions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annoted는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지정을 할 때 해당 값에 메타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nnoted가 쓰이는 모습을 보면요.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지정해 줄 때 annoted를 앞에다가 감싸게 됩니다. 원래는 스트링 형태의 리스트를 받을 거다라고 해놓고 끝났었는데 annoted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담아줄 때는 이 타입의 형태의 데이터에 어떤 특성을 넣어주겠다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클래스 스테이트를 선언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할 거니까 스테이트 그래프 가져와 주시고 저희가 그래프를 선언을 할 때는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의 시작점과 끝점이 무엇인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실행을 하려면 시작점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마지막 엔드 지점에서 결과값을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랭그래프의 그래프에서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스타트와 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annotated를 선언하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state라는 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운터와 알파벳이라는 특성을 지정을 할 건데요. 이 카운터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숫자 형식으로 받을 거고, 알파벳은 스트링 형태의 리스트를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줬으면요, 저희가 바로 그래프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노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트를 만들었으니까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노드는 함수 형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든 상관이 없고요. 이 함수는 대신에 입력값으로 저희가 정해준 스테이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들어 볼 노드는요, 노드 A라는 건데요. 입력값은 state입니다. 근데 state라는 입력값을 받을 건데 그 state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 하면 이 state, 저희가 위에서 선언해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지정을 해줘서 이 형태의 state를 입력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de a라는 함수는 이 state 틀 안에 있는 입력값을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 state 값 안에 있는 카운터에 1씩 더하고 state 안에 있는 알파벳 값에는 hello라는 리스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state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state 안에 있는 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state 값들을 다 업데이트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state를 그대로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즉 노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이 state 값을 기반으로 해서 state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위에서 설정해준 state를 state 그래프 안에 틀로 넣어주고요. 그래프 빌더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state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그래프가 있다는 사실만 저희가 인지시켜 준 거고, 여기다가 이제 노드와 엣지를 만들어주고 연결을 시켜줘야만 이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맨 처음으로 노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점이 있는지 알려줘야지 점과 점 사이에 선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점으로 저희는 이 챗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드를 만들 건데, 이 챗봇이라는 이름의 노드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는 노드인지 여기 뒤에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선언을 해둔 함수가 있죠. 이 노드 A라고 하는 함수를 챗봇이라고 하는 노드에다가 지정해서 이 노드를 거칠 때는 이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드 한 개를 갖는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엣지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노드는 함수를 실행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엣지로 이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노드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타트와 엔드를 제외하고 유일한 노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와 엔드 이런 식으로 add 엣지에 바로 어떤 값을 넣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랭그래프의 그래프에서 스타트와 엔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엣지를 만들 때는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이어지도록 엣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스타트로 들어와서 챗봇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엣지예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챗봇으로 이어지는 엣지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챗봇으로 가고, 챗봇에서는 엔드로 간다 라고 저희가 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이 state를 typedict라는 형태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틀을 만들 건데, 그 틀 안에 있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카운터와 알파벳이 있다. 그리고 카운터는 숫자 형태로 받을 거고, 알파벳은 스트링 형태의 리스트를 받을 거다 라고 저희가 선언을 해줬고요. 이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노드로서 노드 A라는 함수를 선언을 할 건데, 이 노드 A라는 함수는 입력값이 들어오면, 입력값이 여기선 state죠. state가 들어오면 state의 카운터에 1씩 더하고, 알파벳은 hello라는 스트링을 리스트로서 지정을 한다 라고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드 A의 함수의 출력값은 입력받은 state 그대로 내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입력받은 state를 이러한 행동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노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스테이트 그래프에 스테이트 넣어주시고 노드 선언했고요. 엣지,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모두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완성된 그래프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잘 완성이 되었는지 시각화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랭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피터 내에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파일한 뒤에는 이 그래프에 get graph draw mermaid png라고 하면 이 mermaid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툴을 활용해서 실제로 png 파일로 이 주피터 셀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시각화가 잘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그래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프를 실행하려면 입력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값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면 이 스타트로 들어오는 거는 이 노드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스타트 노드는 저희가 따로 설정도 안 해줬잖아요. 스타트는 어떤 함수도 없습니다. 입력값을 그대로 이 다음 엣지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다음 노드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챗봇 함수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바로 시작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A라는 함수의 시작값이 state라고 했잖아요. 이 state라는 입력값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initial state를 선언해봤습니다. 저희가 정했던 틀 안에 카운터와 알파벳이라는 특성이 있었죠. 그것을 담은 initial state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스테이트로 저장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줬던 이 그래프에다가 invoke 함수를 통해서 이 스테이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그래프 안에 입력값으로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출력값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총 3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카운터와 알파벳이 스테이트로서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카운터는 1, 2, 3 이렇게 1씩 늘어나게 되고요. 알파벳은 여전히 hello 하나가 들어간 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운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 node A 함수를 3번 실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운터는 계속해서 1을 더하는 거였고 알파벳은 hello라는 스트링을 리스트 안에 담아서 지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노드가 3번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그대로고 카운터는 1씩 더해져서 3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상태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이 알파벳이라는 특성을 한번 업데이트 해볼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리스트 안에 스트링을 받은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끝났었는데요. 이번에는 annotated를 통해서 이 리스트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지정해 줄 겁니다. 여기서 operator.add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더해주는 역할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annotated로 감싸져 있는 리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리스트 스트링을 받을 건데 이 리스트 스트링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됨에 있어서 operator.add를 실행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즉 계속 더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틀을 주고받을 때 카운터가 int라는 특성 이외에 알파벳은 annoted라는 이 명령문을 따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로 된 안에 원소가 스트링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받을 건데 이것은 계속 더해질 거야. 즉 스테이트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 리스트가 더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스트링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ode A 함수는 그대로 카운터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거고요. 알파벳은 이 hello라는 리스트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은 이것을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나머지 스테이트 그래프로 설정해 주는 부분, 노드, 엣지 모두 똑같이 해준 다음에 컴파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초기 상태를 정의할 때 알파벳의 리스트, 빈 리스트를 정해주고요. 카운터는 0으로 설정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카운터가 똑같이 늘어나긴 했는데 알파벳도 이 리스트 안에 스트링 값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annotated를 통해서 operator.add를 수행한 결과예요. 즉 리스트 형태의 스트링을 우리가 주어진 입력값으로 넣을 건데 operator.add에 의해서 이 리스트 값이 계속해서 새로운 스트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스트링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스트링들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챗봇을 만약에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 내에서 계속 그 기억을 저장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계속 저장해주기 위해선 나와 AI가 나눴던 대화 내역을 계속해서 이 리스트 안에 스트링 형태로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nnotated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은 챗봇의 기억을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 내에서만 지속이 되는 기억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한번 실행하고 나서 똑같은 그래프를 또 한 번 실행하게 되면 이 기억이 전부 초기화되게 돼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서의 기억력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메시지를 담는 스테이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담는 스테이트 그래프라고 이름을 칭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로 LLM이 보내준 답변,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답변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에 담아서 저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 내역이 저장되게끔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트를 선언을 할 건데 타입드딕트 똑같이 넣어줄 거고요. 메시지스라는 유일한 키값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스라는 키값은 똑같이 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받을 건데 add message라는 메타데이터를 가질 거야 라고 어노테이티드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add message가 뭐냐면 랭그래프에서 미리 사전 정의해둔 모듈인데요. 저희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operator.add를 통해서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스트링이 계속해서 누적되게끔 만들어줬죠. 그것을 자동적으로 add message를 넣으면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테이트가 행하는 거는 messages라는 특성을 업데이트를 할 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리스트가 계속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재정이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도 여전히 스테이트 그래프로 넣어주시면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노드를 만들 때 이 챗봇이라는 함수로 노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챗봇은 실제로 LLM에 저희가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받아볼 수 있는 형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번에는 GPT-4 미니 모델을 쓸 거고요. 랭체인의 챗 오픈 AI를 가져와서 이 LLM 모델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저희가 여기까지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래프를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노드의 함수는 챗봇이고요. 입력값은 여전히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출력값이 어떻게 되냐? 출력값은 메시지스라는 키값에 이 LLM이 주어진 메시지스 키값을 입력해서 인보크한 실행 결과를 담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챗봇은 스테이트를 입력받잖아요. 이 스테이트에 있었던 메시지스에 있는 리스트 값을 그대로 LLM에게 넘겨줘서 그것의 답변 결과를 메시지스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쌓아나가는 이 대화 내역들을 챗봇에 계속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챗봇 함수를 챗봇이라는 이름으로 노드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et entry point라는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에서 add 엣지의 start 챗봇 그리고 add 엣지의 챗봇 end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노드와 끝점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똑같이 수행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entry point라고 하면 시작점이 챗봇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set finish point라고 하면 이 챗봇 노드에서 그래프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컴파일하고 실제로 그래프가 저희가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도 역시 엣지를 add한 것과 똑같이 set entry point와 set finish point를 했더니 그래프의 시작점과 끝점이 start, end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가 LLM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몇 가지 명령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값이 만족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유저 인풋을 받을 겁니다. 유저 인풋을 이런 식으로 유저 땡땡 하고 받을 거고요. 그리고 유저 인풋을 소문자로 치환한 것이 quitt나 exit, queu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굿바이를 프린트하고 브레이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 인풋이 이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할 텐데 뭘 반복하냐면 이 그래프 스트림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프린트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윗부분은 잠깐 잊어주시면 되고요. 인풋으로 받은 유저 인풋을 이 메시지스라는 키값에다가 넣어서 그래프의 스트림 함수에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기 값을 설정해서 인보크 함수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엔 인보크가 아니라 스트림을 했기 때문에 대화에 일어나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보크를 하면 한번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for문을 통해서 저희가 스트림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대화가 한 턴 한 턴씩 저희한테 새롭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저 메시지를 메시지 키 값에 담아서 이 이벤트 값을 받을 건데요. 이 이벤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테이트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 그래프를 인보크하면 스테이트 값을 출력으로 받았잖아요. 그 스테이트 값에 있는 밸류들 중에서 포문으로 돌면서 메시지 값에 대해서 -1 인덱싱을 해서 컨텐트를 가져올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스테이트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쌓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 이게 거꾸로 인덱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것에 컨텐트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거를 어시스턴트 땡땡 다음에다가 프린트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인풋을 넣은 것을 처음에 초기 값으로 설정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들어간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시지가 한번 업데이트 되고 이 메시지가 업데이트 된 것 중에 가장 최신의 컨텐트를 가져와서 어시스턴트로 선언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문들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유저 땡땡하고 저의 인풋을 받고 있죠. 네, 그랬더니 이 인풋을 기반으로 해서 노드가 실행된 결과물로 어시스턴트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저희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챗봇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을 스테이트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메시지가 계속해서 누적되게끔 만들어줬고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면 그것으로 노드가 실행이 돼서 LLM의 응답을 가져와서 표시해주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대화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메시지 스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메시지 스테이트가 뭐냐면 저희가 위에서 이 메시지를 리스트 형태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항상 이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고 메시지스 키 값에 이 annotated list, add message 이거를 계속해 주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단한 일반 챗봇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랩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랭그래프에서는 메시지 스테이트라고 해서 저 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모두 랩핑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이 스테이트가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 넣어서 그래프 빌더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LM, 노드, 나머지 엣지 이런 것들 전부 똑같이 선언해주고요. 동일하게 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테이트를 따로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이 랭그래프에 메시지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스테이트 그래프에 그대로 넣었더니 아까와 똑같이 대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메시지 스테이트를 활용한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챗봇에서만 이 메시지 스테이트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스테이트를 쓰면은 추가적인 변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메시지 스테이트를 가져오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스테이트 그래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 넣기 전에 스테이트를 한 번 더 이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는 내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 건데 기존의 메시지 스테이트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은 이 메시지스라는 키 값에 리스트 형태로 스트링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저희가 카운터는 int다 라는 이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스테이트의 특성도 갖고 있고 카운터라는 키 값도 새롭게 추가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스테이트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것도 스테이트 그래프에 넣어서 그대로 지정을 해줄 건데 저희가 새로운 특성을 받았으니까 노드에도 이 새로운 특성에 대해서 수행해주는 행동을 하나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노드에다가 원래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업데이트해서 내보내는 역할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카운터라는 값을 가져와서 카운터라는 값이 없으면 0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면은 1을 더해라 라는 것을 이 카운터에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하는 값은 메시지 값, 저희가 원래 LLM 인보크를 통해서 가져왔었던 AI의 응답을 업데이트하는 이 메시지스 키 값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리턴을 해주고요. 카운터는 여기서 업데이트 됐던 스테이트 카운트를 다시 가져와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프를 컴파일 해주고요. 이번에는 초기 상태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메시지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카운터에는 첫 초기 값이니까 0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프 인보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스테이트를 봤더니 메시지스 값에 휴먼 메시지가 저희가 맨 처음에 넣었으니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AI 메시지가 누적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메시지가 여기까지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AI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적을 했고 이 카운터 값도 1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희가 초기값 0으로 넣어줬는데 노드에서 1씩 더하는 행동을 지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가 또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초기값을 받아서 3번 그래프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트 메시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컨텐츠만 뽑도록 했더니 카운터는 1,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메시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초기 값에 메시지를 똑같은 값을 넣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답변이 LLM을 통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래프로 챗봇을 만드는 연습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처음에 이 스테이트를 선언하고 그래프에 이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노드가 그 스테이트 안에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는 이 방식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그냥 함수고 스테이트는 이 함수가 주고받을 입출력 값에 해당하는 특성을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